자, 드디어 진도를 나갑니다. 민치야, 네가 물화생지 다 하니까 각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떤 게 제일 쉬워? 물화생지 중에서? 어? 지구. 지구. 그 다음에 생명. 아, 유전이 빠졌지? 짜증나게. 유전 없어졌지 생명에서. 그 다음에 화학이 제일 어려워? 화학이 그렇게 됐어. 저희 학교는 보라색이 다 200명 이상. 그래? 학교 어디지? 대신 아, 대진이? 선택자가? 지구도 거의 200명 가까이. 지구를? 190명? 그럴 리가 없는데 지구가 왜 이렇게 선택이 많지? 지구가? 1학기 1차 때 왜냐면 1학기에는 지구 많이 선택하고 저희 그 4개 다 선택을 거의 다 시키고 나머지 2학기랑 3학년에서 지구만 빼는 애들. 아, 그렇게? 야, 노벨 지구과학상이 있냐? 그 지구과학 유사과학 아니야, 유사과학? 아니 진짜 얘들아 그 과목 중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지구과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 다른 나라에는 없어. 지구과학이 다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데다 들어가 있지. 진짜야 이거. 노벨 지구과학상 없잖아. 자, 자기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전기하고 유사해요, 여러분들. 전기하고 유사한데 공식만 약간 틀리지.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은 선생님이 그거 했었잖아요, 얘들아. 전기력이 영인 구간에서 막 그거 왼쪽하고 오른쪽 방향이 반대다 막 이런 것들을 지금 했었잖아. 똑같이 써먹어요. 똑같이 써먹는데 일단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장이 뭔지부터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장, 자기력이 존재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자기장을 쉽게 볼 수 있는 동네가 자석이죠, 여러분들. 자석. 자석 하는 겁니다. 무슨 극하고 무슨 극으로 돼 있어요? N극과 S극. 여러분들 숙제도 여러분들 잘 안 해왔기 때문에 이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N극은 뭐의 약자입니까, 여러분들? 욕한다, 씨발. 이것도 대답 안 하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아. N극 뭐의 약자? 이거는 얘들아, 나침판에 자침이 뭐로 돼 있어? 자석이죠, 여러분들. 근데 잠시 후에 깜짝 놀랄 일 있어. 이게 롤스 사우스가 아니라는 거를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나 오늘 잘 왔지? 오씨. 인수가 탐나는데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자석은요 전기랑 틀린 점이 이거예요. 자석은 N극과 S극, 전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극인데 얘를 자르면요 N극과 S극이 분리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보다 자기는 홀극으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항상 무슨 극이야? 쌍극이야. 자기는 쌍극입니다. 홀극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잘라도 자석, 잘라도 자석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생각하다 보시면요, 계속 자르면 제일 작은 단위 뭐가 나와요? 원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원자가 자석입니다. 원자가. 원자가 자석인지를 보려고 원자를 보니까 원자는 원자 핵 주변에서 뭐가 회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그렇죠.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를 물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류가 흐른다고 표현해줘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원인은 뭡니까? 전기입니다. 전류예요. 자기의 원인은 전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고1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전자기유도 들어봤죠? 전자기유도. 유도 전류라는 거 들어봤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하는데 전류의 원인은 뭐냐? 자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전기의 원인은 자기의 원인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때 전기 따로 자기 따로를 배우지 않고요. 전자기라는 걸 배워요. 전자기. 전자기 들어봤지 얘들아? 전기 자기는 어차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서로의 상호 유도 작용을 하는데 자, 자기장은요. 전기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로 표현하냐?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 역선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자기력선의 방향은 뭐냐?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나침판의 N극. 전기장하고 마찬가지로 자기력선이 밀집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회곡선으로 그려줘야 돼. 자, 봐봐. 여기 나침판 놔두면 N극이 어딜 가리키냐면 이렇게 가리켜요. N극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도록 그려주는 거야. 나오도록. S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얘를 무슨 곡선으로 그려줘야 되냐? 단일 태곡선으로 그려줘야 돼. 태곡선은 뭐냐? 닫혀있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 적 있죠, 여러분들? N극에서 나가고 S극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극이 이렇게 마주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이 한쪽에서 들어가면 1력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N극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 똑같아요. 플러스랑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이렇게 밀리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청력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오늘 이제 말씀드릴게요. N극의 약자가 여러분들 N극의 약자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력선이 여기서 지금 나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그렇죠. 나간다는 거죠. 미은이지. 그래서 이게 약자가 자기력선이 나간다. S극은 뭐의 약자겠어요? 자기력선이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네, 약자가 S극이 되겠습니다. 이제 피곤해집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는데 이게 그냥 아저씨 같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 아저씨들은 다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N극 자기력선 나가고 S극 자기력선 들어온다. 밀집될수록 어떻게 된다?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고 듬성듬성할수록 자기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기장이 세고 이런 데는 자기장이 약하겠죠. 전기력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기 원인은 전기인데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웨르스테드입니다. 자기장은 벡터예요. 전기장하고 똑같은 벡터의 합성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도요. 자기장 하여튼 힘과 관련된 건 무조건 벡터 값입니다. 이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서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게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이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앙페르입니다. 앙페르. 앙페르를 영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전류의 단위 아시죠? 1A, 2A. 그 사람이 앙페르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한 방향과 세기는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을 때 오름나서의 법칙 기억나시죠? 이거를 이제 보였다는 거 아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신이니까 이런 것도 다 해야 돼.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기선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선속. 줄여서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쓸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파이라고 해요. 파이. 공집합이 아니라 파이라고 하는데 자기선속은 뭐냐면 수직한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수야. 뭐라고요? 자기력선수. 단위는 WB,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이거는 몇 웨버가 되는 거야? 3웨버. 오케이? 이런 건 몇 웨버? 2웨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선수. 자기선수는 뭐라고? 자기력선수. 그다음 두 번째. 자속밀도. 자속밀도는 자기장의 색이야. 이거는 B라고 씁니다. B.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써요. 이거 뭐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수입니다. 해서 얘는 단위가 T라고 쓰고요. 테슬라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테슬라. 그리고 대부분 이걸 쓰는데 내신이니까 이것도 알아라. 내신이니까 두 개 더 알아라. 뉴턴 퍼 암피아 미터. 이거 암피아라고 읽어요. 암피아. 웨버 퍼 미터 제곱. 이것도 시험 문제 내신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T를 대부분 쓰는데 테슬라를 많이 쓰는데 뉴턴 퍼 암피아 미터하고 웨버 퍼 미터 제곱 이것도 다 암기하세요. 세 개를 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따라 읽으라고 했어요. 네. 자속 파이. 땡큐. 자속 파이. 테슬라. 웨버 퍼 미터 제곱. 남은 읽지 말고 뉴턴 퍼 암페어 미터입니다, 여러분들.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 세 개.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내신에 나왔어요. 이거는 꼭 암기가 해라.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있냐? 파이는 BS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신경. 선생님 S가 뭔가요? S가 단면적입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단면적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자석 파이가 나온다. 파이는 뭐예요? BS. 파이는 BS. 첫 번째 공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앙페르의 법칙, 전류에 대한 자기작용, 방향, 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B는 S분의 파이겠죠, 당연히. 이게 조금 이따 등장했어. 이렇게 하나 더 써놓게. 앙페르의 오른 낮의 법칙. 다 아시죠? 자, 직선도선일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의 방향이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 자기장 저손부터. 근데 원형 노선은 사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구하는 건 바보예요. 원형 노선은 이렇게 구하세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일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주목. 자기력선이 나가는 게 N극이었어요? S극이었어요? N극이었죠? 봐봐. 여기 원자 핵이 있어. 전자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해요. 얘는 뭐가 된다고요? 자석이 됩니다.
전류가 흐르니까.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그거에 수직이도록 극이 생겨요. 자석의 극이. 자, 위쪽이 무슨 극이 된다고? 이거 봐봐.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게 뭐야?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입자의 운동 방향이고요. 마이너스 입자 운동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회전한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얘들아. 엄지손가락이 뭐야? 자기장의 방향. 오케이?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자기력선이 나가는 거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어.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 그러면 엄지손가락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 오케이?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자기력선은 단일 패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자석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N극 S. 오케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의 방향하고 똑같다? N극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직선도선에서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내 손가락이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 앙페르 오르나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전에 S분의 파이 있었잖아. S분의 파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꼴로 하자. 비례로 하자.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의 비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야? 전기력하고 전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죠. 근데 자기장은 뭐야?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야. 거리 제곱이 아니라. 이 거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도선까지의 거리. 아니면 반지름. 도선 중심에서 반지름. 이게 거리 아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도선에서의 자기장을 얘기를 할 거고, 얘들아, 물질은 자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요,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철,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물,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자성체, 요거나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요, 원자 자체가 자석이에요. 왜 원자 자체가 자석이냐? 봐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회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그럼 원자 자체가 자석이 세져요. 그럼 원자 자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고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는데 다음 거는 또 반대로 회전하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겠지, 얘들아. 이럴 때는 원자가 자석이 아닌 거예요. 얘는 원자가 자석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강자성체, 상자성체를 제가 그려볼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이 안에서 원자들이 이렇게 방향성 없이 이렇게 원자 자석이 틀어져 있습니다. 방향성 없이. 그럼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가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석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원자 표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줬어. 그러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야. 자화는 뭐냐? 자석화됐다는 얘기예요. 자화. 어떻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석화, 자화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줄을 서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강자성체,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치? 질문. 선생님이 찍은데 여기가 N극일까 S극일까? 자석에. S. 맞아. 왜냐? 봐봐.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자석이랑 붙어야 돼요. 자석이랑 인력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 자석에 무슨 극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력선에 나가니까. N극이 있다는 얘기지 얘들아. 얘랑 붙어야 돼. 그럼 여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화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쓱 하고 들어가니까 여기 S극이 있으니까 여기랑도 인력이 되겠지. 이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반자성체는 뭐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뒀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 자석을 가까이 되면 얘는 청력이 발생돼요. 인력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자화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여기까지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치워줬을 때, 외부 자기장을 치워줬을 때 이렇게 자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치워줬을 때 원래대로 이렇게 틀어지면 상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 쇠목 같은 거 자석에 오래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딱 띄면 어떻게 되냐? 그 쇠못이 약간 자석처럼 그 쇠못에 철가루 같은 게 막 붙고 그래요. 그 강자성체에서 그래요. 외부 자기장을 치워줘도 계속 자석화를 유지한다. 강자성체. 틀어진다. 상자성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냐? 외부 자기장을 치워줬을 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즉 외부 자기장을 치워줬을 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강자성체 하나뿐이 없어요. 아셨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전류의 자기장 직선도선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진짜 짧아요. 이거는요. 직선 노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내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됐었고 임의의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까지의 거리가 R이었을 때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상수가 이렇게 붙습니다. 상수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상수, 이거 상수니까. 오케이? 자기장은 스칼라다 벡터다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야?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구간 막 찾아주고 그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나오고 전기장에서 했던 얘기 또 나와요, 그죠? 자기장과 이렇게 합성되면 또 벡터 합성으로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주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직선도선. 그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A점, B점, C점이 도선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자, A, B, C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만미리 하는 거야, 만미리. 6대 632, 3, 2, 1은 만미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요거 상수는 처음이니까 상수도 안 됐죠. 이거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봐봐. 숫자는 암기할 게 없어. 원형 도선하고 비교해 주는 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안을 편곡적으로. 자, 봐봐. 원형도선 안쪽에서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불균이래요.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냐? 원형도선 안쪽에서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그래서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를 비례하는데 상수가 쟤랑 틀려요. 이게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기억해. 아, 직선도선에 의한 상수보다 원형도선에 의한 상수가 더 크다. 이거만 기억하세요. 숫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8임에도 필요 없어. 그냥 원형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솔레노이드. 그냥 원형도선이 많은 거야. 원형도선이 많이 감춰져요. 원형도선하고 틀린 거는 거의 없어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렵지 않죠? 얘들아 이런 거 이용한 게 전자석이지? 얘들아 전자석 들어봤지? 전류가 이렇게 자석화된 거. 이쪽이 무슨 극이야? 오른쪽이 자석의 N극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은 하니까 무슨 극이야? S극. 무슨 회곡선으로 그려줘야 돼. 회곡선. 이거 연결해야 돼. 그럼 봐봐. 골 때리는 데야. 여기에 나침반 놔두면 N극이 어느 쪽 갈키겠어? N극이 이쪽 갈키겠지. 맞죠? 이쪽이 N극이니까 청룡이니까 이쪽 갈키겠지. 여기다가 나침반 놔두면 N극이 어디 갈키겠어? 오른쪽 갈키겠지. 그죠? 자, 근데 어디다가 내가 나침반을 놔둘 거냐? 이 안쪽에다 놔둘 거야. 안쪽에다가. 솔레노이드 안쪽에다가. 그럼 N극이 오른쪽 갈킬까? 왼쪽 갈킬까? 여기 놔두면 자기장의 방향은 뭐의 방향입니까?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지 얘들아. N극이 어디 가리켜야 돼요? 오른쪽 가리켜야 돼요. N극이 이쪽 가리켜야 된다. 알았죠? 어디만 조심해? 이 안쪽에만 조심해라. 그리고 이 안쪽은 원형도선이랑 다르게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지름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반지름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반지름이 크든 작든 계산하는 값 안 나와요.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상수 이렇게 있고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이건 내시니까 중요합니다. 스몰 n에 비례합니다. 이게 뭐냐? 단위 길이당 감수야. 그냥 감수가 아니라 뭐다? 감수. 길이 그 감수를 뭐로 나눠줘야 돼? 길이로 나눠줘야 돼. 스몰 n은 L분의 N 값이야. n이 감수고 L이 길이. 왜 강조하냐면 전자기유도 다음에 배울 때는 스몰 n이 아니라 라지 n에 비례합니다. 전자기유도에서. 단위 길이당 감수에 비례한다고 솔레노이드. 상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4파이 곱하기 10은 10인데 안 중요합니다. 그냥 단위 길이당 감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게 뭐야? 여기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장 합성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간단한 것부터 하자. 얘들아, 두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A 도선에 의한 자기장,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가 지역에도 있을 거고 나 지역에도 있을 거고 다 지역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A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되죠. 지면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점. 지면으로 들어가는 거를 X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에 대한 자기장이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러면 가 지역은 A에 의한 자기장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의 반대 방향이야. 나오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쪽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A 도선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고 B 도선에 의한 자기장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반대가 되지 얘들아. 그럼 빼줘야 되겠지 자기장의 세기. 그럼 여기서 뭐가 존재하겠어요? A, B 도선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겠죠. 거리의 B 몇 대 몇인 구간? 1대인 구간에서 A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응용하는 거야.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는 무슨 방향? 들어가는 곳. 얘에 의한 자기장이 센 곳. 여기는 얘에 의한 자기장이 센 곳. 어디?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야. 거꾸로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 돼 있다. 그러면 둘은 뭐야? 중간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구간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럼 봐. 유사해. 뭐가? 전기하고 유사해. 이번에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흘러. 얘는 같은 방향 흘렀어요.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구간이 있었죠. 얘는 어디서 0이 될까요? 가 지역에 있을까요? 0이 되는 구간이 나 지역에 있을까요? 다 지역에 있을까요? 손들 빨리 하면. 뭐야 나만 병치처럼 계속 듣고 있어. 빨리빨리 얘기해.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죠 얘들아. 어디에 존재하겠어? 나는 절대 아니겠지. 왜? 들어가고 얘에서 들어가니까 맞죠? 여긴 아니겠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다가 아니라 가만입니다. 왜? 가에서가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1대 어이구야 2인 구간이 여기서만 존재하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이면 0이 되는 곳에 오른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얘께 더 세요.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0의 왼쪽은 얘께 더 셉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됩니다. 이해가니? 0 기준으로 이쪽은 얘께 더 세서 나오는 방향. 0 기준으로 왼쪽은 얘께 더 세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중간에 0이 되는 구간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암기야 이것도. 알았어? 여기 존재할 수가 없지. 왜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께 더 세니까. 왜? 얘는 자기장이 전류가 세니까 전류가 센데도 이쪽은 무조건 가깝잖아.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주목.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거 전기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의 합성 자기장이 최소가 되는 구간은 어딜까요?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치? 합쳐질 거 아니야? 합함값이 제일 최소가 되는 곳은 어디다? 둘의 자기장이 크기가 같은 거. 아까 전기력에서도 그랬잖아. 둘이 같은 방향일 때 전기장의 세기가 최소가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둘의 전기장의 크기가 같은 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도 여기 1대 2인 구간이 최소가 돼요.
최소거리를 기준으로 선에 붙을수록 세지는 거야. 방향. 알았죠? 이런 거를 암기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기장도 여러분들 경우일수 문제가 나와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는 잠시 하고 이거 봐봐. 전류가 A 도선, B 도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두 개의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되겠지 막 이렇게 하면 어디가 0이 되는지 보여?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존재하겠어요? 이렇게 가보면 숙제 다 잘 안 하는 것들 몇 사분, 1사분면, 3사분면 뭐야? 보여? 거리흡이 몇 대 몇인 거야? 이 아이가 아니니까 여기가 다 0이 되는 구간이야. 이런 데는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0이 안 되겠지. 알았어 얘들아? 그 원형 도선에서는 정말 옛날에는 수능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 수능 문제 원형 도선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얘에 의한 자기장, 얘에 의한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 어디서 얼마냐 막 거리 막 이런 거 주고 합성 자기장 이놈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고 이놈에 의한 자기장 나오고 자기장의 색이 이걸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막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수능에는 막 3알짜리 나왔어. 3개. 그러면 3개 같은 방향을 더해주면 되고 반대방향 빼주면 되는 거잖아. 3개 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 더 하려니까 너무 커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봐. 우리가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 했죠.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보세요. 자, 빨리 잘 들어요, 여러분들. 반지름이 R인 원형도선에 전류가 I가 흘렀을 때 이 중심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B래요. 문제에서 B라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I의 전류는 그대로 흐르고 있어. 반지름 아래. 오케이? 근데 이 옆에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도선에 전류가 위쪽, 아래쪽 어느 쪽으로 10I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어. 위로 흘러, 아래로 흘러. 빨리 맞춰. 원래 B였는데 직선도선이 옆에 이렇게 위로 흐르는지 아래로 흐르는지 모르는데 합쳐져서 0이 됐대. 그럼 위로 흐르는 거야, 아래로 흐르는 거야?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고 있죠. 중심에서. 그러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나와야지만 방향이 반대서 0이 나오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거야? 위로 10I가 흐르니까 여기서 0이 됐대. 그 문제에서 아래로 원형도선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아래로 10I가 흐르면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B가 되는 거야? 몇 B? 2B 되는 거야. 왜?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B가 형성되고 있는데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B였죠? BB에서 0 된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B, 들어가는 방향은 B니까 2B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나왔냐? 여기 3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수능에서. 대신 내가 이런 문제가 100% 나온다고 봐야지. 그러면 아까 전에 전기에서도 내가 입자가 3개일 때, 4개일 때가 어려웠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이렇게 단순하게 합성자기장이 3개일 때는 쉬운데 여기 이제 지구자기장이 합성이 되어 있어요. 지구는 커다란 자석입니다.
지구는 왜 자석이냐면 지구에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왜 효과가 발생이 되냐? 지구 안쪽에는 외핵 부분이 뭐예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긴 전해질 물질들이 녹아 있어요. 전해질 물질. 근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들아? 자전하지. 그럼 축을 기준으로 전해질 물질이 회전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거 플러스 멘틀이라는 게 뭐하고 있어? 멘틀 상층부는 대류하고 있지 얘들아. 거기도 유동성 고체이기 때문에 전기를 띠는 물질들이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두 가지예요. 외핵과 멘틀 대류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이 되므로 얘는 뭐가 된다? 자석이 됩니다. 지구는. 오케이?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적도, 북극, 남극. 북극은 무슨 극이야? 자석의 S극이 됩니다. 왜요? 나침판의 자침이 N극이 어디를 가리키니까 북극을 가리키니까. 맞죠? 남극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자석의 N극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그릴 때는 동서남북 방위 표시가 있으면 지구 자기장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야? 남쪽에서 북쪽이에요. 지구 자기장. 알았냐? 지구 자기장이 이렇고 봐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는데 옆에 이런 그림이 나와. 이거 무슨 표시야? 동서남북 방위 표시지. 지구 자기장을 무시한단 말이 없으면 지구 자기장이 있는 거야. 오케이?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구 자기장을 무시할 때는 여기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이쪽에서 N극이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서 N극이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서 N극이 여기를 가리켜야 되지. 눈에 보이지 얘들아? 근데 지구 자기장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A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B점에서는 어떻게 되? 여기가 B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C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A점에서는 남쪽, B점에서는 동쪽, C점에서는 북쪽인데 지구 자기장이 이쪽이야. 항상 무슨 쪽? 북쪽, 북쪽 이렇게.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 A 지점에서는 만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다 그러면 남쪽을 가리켜야 되지만 지구 자기장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합성을 해야 되겠죠, 얘들아. 그러니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북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N극의 회전 각도 봐봐. 이걸 세타를 어떻게 하냐? 여기 봐. 요거 중요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지구 자기장, 벡터. 지구 자기장이 북쪽 방향이니까 N극이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야. 세타야. 그럼 지구 자기장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밑변분의 높이지 얘들아. 봐봐. 지구 자기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회전 각도가 여기가 세타니까 당연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회전 각도가 커져요. 커지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구 자기장이 밑변이고 이렇게 회전 각도를 통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높이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 해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뭐가 된다? 지구 자기장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즉 45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때 45도보다 크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지구 자기장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큰 거야. 알았어? 사실 봐봐. 전기
풀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책 봐봐요. 책 186쪽에서부터 쓱쓱 넘겨봐. 어려운 게 없어. 그럼 어떤 게 어렵나요, 선생님? 191페이지에 23번처럼 선이 몇 개가 나와야 되나? 3개 나오지, 얘들아. 이런 거는 경험이 없으면 못 풀 수도 있어. 경우의 수를 또 따져줘야 되거든, 얘들아. 그리고 어디 있어? 193쪽에 30번. 수능 문제거든? 이런 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쉬워. 생각보다 전기보다 여기가 훨씬 쉬워. 왜? 전기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같은 운동의 법칙 같이 섞여서 나오지만 자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 n분의 f가 안 나와, 얘들아. 순수하게 자기장 가지고만 문제 푸는 거 오류선 있고, 얘들아. 어? 이거만 다 푼다고. R분의 I로. 알았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오늘도 숙제를 내줄 건데 오늘 숙제가 검사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휴강이죠? 아시죠? 다다음 주에 올 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숙제 까먹었어요. 뭐 일일 테스트 주간 테스트 버렸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시죠? 약간 정신을 잃었는데 꼭 숙제 다 해보세요. 숙제는 얘들아 186쪽에서부터 야, 195쪽 잠깐만. 35번 봐. 35번. 여기 뭐 나와야 돼? 그래프 나오지. 35번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세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 보이시죠?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도선에 의해서 합성 자기장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0이 되는 지점에 왼쪽과 오른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근데 아직 그런 경험치가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못 풀 수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은 꼭 하고 오셔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못 푼 거는 우리가 단톡방에 할 테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일 테스트 오늘 풀고 가겠습니다.